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6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하나씩 따라하고 완전히 체득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의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 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됐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당시만 해도 멘토니 롤모델이니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지금은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포기의 욕망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멘토와 롤모델, 더 나아가서 그 분야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한 이유다. 멘토는 내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명망이 높다는 이유로 돈이 얼마 없는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을 자문하거나 아직 돈 버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인생을 상담한다. 심각하게는 내 돈을 앗아가려는 자들에게 투자한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길을 막는 방해꾼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내 부모, 형제, 친구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맞을까? 리더도 아닌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을까?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한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아예 그 방법을 먹어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명을 유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의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SNS, 콘텐츠 내용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부하라. 나는 내가 닮고 싶은 그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런 버핏, 토니 로빈슨 같은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롤모델에 대해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라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스승을 떠올리며 성과 있는 결정을 지속해왔다. 나는 켈리 델리를 준비하며 현장과 이론을 빠삭하게 습득했지만 스승이 없었다면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스승 중에는 실제로 만나 내게 기술을 전수한 분도 있었고 경영과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을 코칭한 분도 있었다. 핵심은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이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다. 페이스메이커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나 자전거 경기에서 선수들이 목표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속도를 조절하고 멘탈을 유지시키면서 선수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주는 가능하다. 단, 혼자서는 외롭고 지난한 길이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완주하게 될 것이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켈리 델리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나는 100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고 실천했다. 나는 단지 100권의 책을 읽고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로 다짐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실행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다시 읽고 실패해도 계속 따라했다. 그러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통째로 먹으면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웰싱킹의 뿌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니 적용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1.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잠실 체육관에 갈 사람이 잠실이라고만 입력한다면 내비게이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신념을 심는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표는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하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1000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다. 이게 바로 신념이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최면을 걸었더니 자기를 치고 간 오토바이의 색깔은 물론 운전자가 쓰고 있던 헬멧까지 모두 기억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인간이 태어나서 보고 느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한다. 2. 데드라인을 정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캘리델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3.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나는 5년 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이다. 2부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상상력이 뛰어나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하다. 4.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 하기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된다. 살을 빼고 싶다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된다. 처음부터 하루에 1kg를 빼겠다거나 운동을 2시간씩 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밥을 10분만 더 일찍 먹겠다거나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겠다거나 5분만 더 걷겠다거나 하는 등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켜나가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붙는다. 간혹 다이어트를 계획할 때 무슨 운동을 할까부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선 밖으로 나가 걸으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지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려운 액션 플랜을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낸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5.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린다. 나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희, 파티였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나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6.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의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된다. 나는 300억이라는 숫자를 컴퓨터 비밀번호로 정했다. 화장실이며 냉장고, 거울, 책상, 화장대 등 집안 곳곳에 5년 안에 3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고 써놓았다. 지난해 남편 생일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550701이었다. 55kg를 남편의 생일인 7월 1일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나는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7.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나는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꿈틀거린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먹어 찾아낸 꿈을 이루는 7가지 법칙은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이 7가지 법칙을 말해준다. 나는 이 일을 꾸준히 반복했을 뿐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에 강한 뿌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게 카운슬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하고 꿈을 이루고 있다.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의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다. 내 주변도 모두 그랬다.
우리 엄마는 평생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일할 수 없는 병약한 남편과 6명의 자식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항상 가난했다.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신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불을 창조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존 아사라프, 잭 캔필드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한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웰싱킹을 실천하기 전에 나는 그저 10억 원을 빚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물화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가난했지만
이 방법만은 먹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성공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의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꿈을 향해 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갖고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2020년 미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 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래는 동기부여 관련 강연과 도서에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으나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글로 쓴 목표의 성취 수준을 연구하기 앞서 실험에 참가한 149명을 5개의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5개 그룹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 둘째, 목표를 글로 쓴 그룹. 셋째, 목표를 글로 쓰고 선언한 그룹. 넷째, 목표를 글로 쓰고 지인에게 선언한 그룹. 다섯째, 목표를 글로 쓴 후 지인에게 선언하고 전 과정을 공유한 그룹.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목표를 글로 쓰지 않은 그룹보다 글로 쓴 4개 그룹의 평균 성취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단순히 목표를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선언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한 5째 그룹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를 보였고 첫째 그룹은 당연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글과 목표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뒤 글로 쓴 목표가 글로 쓰지 않은 목표보다 성취에 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쓰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목표를 글로 쓰지 않고 무작정 노력하는 일은 마치 배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가야 할 선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선장이 과연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아슬아슬한 항해가 될 것이다. 목표를 글로 쓰는 일은 삶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짧은 거리의 지역을 오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서 방향을 잡는데 어떻게 쓰지 않고서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하는가?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듯이 목표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식이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다. 그런데 어떻게 써요? 웰싱킹 강연에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물론 나 역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한다. 글 쓰는 일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동안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웰싱킹의 전반적인 의미와 비법을 알게 된 당신이 못할 것은 더 이상 없다. 글을 쓰는 일도 일종의 근육 단련이다. 쓰면 쓸수록 글 쓰는 근육이 붙어 부담을 덜게 된다. 고로 뭐라도 일단 써야만 한다. 프리라이팅은 글씨나 맞춤법을 신경 쓰지 않고 써내려가는 글쓰기 방법이다. 이는 브레인스토밍과 맥락이 비슷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는 것이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옮겨라. 멈추지 않고 쭉 써나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논리적 구성도 맞지 않고 글도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저 생각의 건더기일 뿐이다. 건더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토해내라. 계속 쓰다 보면 당신을 지탱하던 생각의 뿌리들이 나오게 된다. 이 방법은 작가들이 심리적 요인으로 글이 안 써질 때 이를 극복하려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리라이팅의 장점은 작문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실력은 향상시키면서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일은 더 많은 가능성을 얻는 일이다. 이는 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글로 쓴 목표는 다시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직면한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이것들을 알아차려야 시각화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치 명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각화와 확언처럼 글쓰기도 매일 실천하는 게 좋다. 글로 마음을 다잡았다면 이제 비전보드를 만들 차례다. 비전보드는 글과 이미지, 사진 등을 엮어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비전보드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와 가슴 속에만 있는 목표들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상존하는 욕구와 가치, 목표를 구분하려면 글쓰기와 비전보드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비전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당신은 웰싱킹을 통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비전과 구체적인 소망을 기입하는 게 좋다. 비전보드는 이정표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사진, 신문, 롤모델 엽서, 스티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면 더 좋다. 비전보드가 완성되면 당신의 생활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아라.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일상생활 중에도 계속 확인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목표를 집어넣는 것이다. 다시 도미니칸 대학교의 글로 쓴 목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떠올리자. 연구를 위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기준에서 무언가 익숙한 단어를 보지 않았는가? 당신이 단번에 찾아냈다면 훌륭한 학생이고 못 찾았다면 내가 부족한 스승이다. 그렇다. 선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선언의 힘을 몇 차례 힘주어 말했다. 간혹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종종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게 목표를 이루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선언하다는 영어로 declare라고 쓴다. declare는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 the와
분명한, 맑은을 의미하는 어원 클라가 결합하여 탄생한 단어다. 의미인즉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그러니 선언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고히 고함으로써 모든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선언은 그 내용을 들어줄 청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관계 지향적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다짐한 나의 분명한 입장을 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글로 쓴 목표의 달성 효과 연구에서 목표를 글로 썼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언하고 과정을 공유한 그룹의 성취 점수가 높았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지인에게 선언함으로써 목표를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언을 듣고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받은 지인은 선언자의 증인이 됨으로써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처럼 자신의 목표를 선언한다는 것은 흩어져 있던 우주의 모든 기운을 내게 집중시키는 일이다. 이런데 어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당신의 비전 보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선언하라.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캘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켈리 최님의 웰싱킹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책을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 부자들이 생각하고 실천해왔던 행동들을 하나씩 따라하며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고 실천하여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